주식의 봄! 수익을 봄. 안녕하세요. 주식의 봄의 진행을 맡은 김은수입니다. 자, 수익이 나면 언제든 봄이겠죠. 자, 꽃의 봄이 물들듯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에도 빨간 꽃을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이제 연휴를 계속적으로 이제 징검다리식으로 앞두고 네. 있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시장이 좀 흘러내리는 오늘 좀 아쉬운 하루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좀 올려 세우는가 싶더니 결국에는 이렇게 또 빠지면서 우리 시청자분들 내일 시장이 사실 이제 안 열리다 보니까 네. 금요일이 좀 어떻게 될까 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대내외적인 이런 또 이벤트와 변수까지 또 계속적으로 두고 있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실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지금의 이 시점에서 10월장을 준비하실 수 있게 그러한 고민 한 방에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이 많은 남자시죠. 우리 이은복 전문가님과 얘기 나눠볼게요. 자,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정 매매 달인답게 10월에 좀 핫하게 뜨거울 수 있는 그런 또 종목들 우리 네. 시청자분들께 많이 선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일주일 만이십니다. 인사 먼저 부탁드려요. 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요즘 또 10월 시작과 동시에 굉장히 약세의 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 굉장히 좀 마음이 아프실 텐데요.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제가 좋은 섹터와 좋은 종목들 들고 왔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생방송을 위해서 이제 종목을 준비하셨는데 어떻게 네. 보너스 종목은 준비가 안 돼 있을까요? 제가 매일매일 준비해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매일 수익을 안겨다 드렸었고, 근데 이제는 오늘은 조금 쉬어가 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좀 철두철미하시네요. 강하게 오늘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뭐 그거는 두고 봐야 아는 거고 일단 자리 바꿔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우리 시청자분들 단기 전략 보너스 종목을 우리가 놓치시면 안 된다. 이건 꼭 받아내야 된다라는 말씀 제가 한번 드려보고요. 게다가 저희 이쪽 들어오시면 유튜브 팍스TV 히든통신망 입장 가능하시거든요. 저희가 구독 이벤트까지 진행하고 있다라는 점 잊지 않으셨죠? 저희가 이따 당첨자까지 소개해드리겠다라는 점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 이은복 전문가님이 또 생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을 위한 선물을 또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내일 쉬고 금요일에 당장 들어갈 만한 시가 베팅 테마에서의 종목 하나와 일주일, 2주일 이상 끌고 갔을 때 충분하게 수익의 극대화가 가능한 단기 스윙 테마 내에서의 종목 하나, 그리고 우리의 주식의 봄 시그니처 종목까지 무려 3가지의 선물 준비하셨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 어디 쪽에서 가지고 왔는지 해시태그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일단 첫 번째는 화장품 가지고 오셨습니다. 전문가님, 네. 화장품은 왜 가지고 오셨을까요? 일단 얼마 전에 저희 한국 수출 데이터가 나왔죠. 수출 데이터 보시면은 반도체가 제일 잘 나갔고요. 그 두 번째로 자동차 부품 쪽도 좋았지만 화장품주의 강세가 또 도드라지는 게 보였습니다. 왜냐하면은 6월 달부터 한 7월 달, 8월 달까지는 약간의 좀 조정을 받았다가 이번에 또 역대 최대의 화장품 수출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화장품 섹터,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중국 국경절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10월 7일까지 중국의 국경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화장품의 판매가 더욱더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연말이 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이 다가오고 하면은 블랙 프라이데이, 아마존 프라이데이도 있고,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등등 굉장히 큰 이벤트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화장품주들의 매출이 앞으로 점점 우상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들고 왔습니다. 네, 화장품에서 중요한 키포인트 3개 얘기해 주셨습니다. 현 시점에서 수출입 동향 데이터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중국에서의 국경절을 맞이해서 아무래도 이 중국에 관련한 소비주들이 오를 수가 있다. 세 번째, 미국의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개최가 된다라는 얘기해 주셨는데, 자, 수출입 동향 데이터가 사실 오늘 발표를 한 것을 우리가 비단 삼아 보자면 지금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라는 말씀해 주셨잖아요. 9억 2,600만 달러입니다. 한마디로 전년 대비 12.2%의 증가 추세를 보였고요. 중국에서 우리가 국경적 말고도 사실 이제 중국에 대한 경기가 살아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화장품주로 조금 더 추려본다면 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아모레퍼시픽 같은 종목이 9월 25일자 기준으로 봤었을 때도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미국의 아마존 프라임데이 같은 경우는 10월 8일부터 9일까지 개최가 됩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K-뷰티에 관련해서의 아직도 인기, 입지를 좀 굳힌다라고 그게 확인이 된다면 우호적인 수급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기 때문에 화장품 4분기에 다시금 활짝 웃을 수 있을지 저희가 투자 포인트 알려드릴 거고요. 자율주행은 왜 가지고 오셨을까요?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10월 10일 날 로보택시. 네. 로보택시가 좀 출시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 강남 서초 쪽에서는 심지어 지금 무인 택시가 운영 맞아요.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해가지고 좀 알아보고 있거든요.
있거든요. 어. 제가 한번 탑승해 보고 싶긴 한데 그래서 자율주행의 이벤트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오늘 자율주행 섹터에서도 강한 움직임이 보여졌던 뭐 라이콘 같은 종목들도 있었죠. 라이콘 말고도 이외에 다른 종목들도 지금 앞으로의 상승을 조금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들고 와봤습니다. 어쩜 저하고 이렇게 통합니까? 제가 자율주행에서도 라이코 오늘 딱 특징적으로 봤는데 오늘 22%대 강세 마감을 했더라고요. 네. 오늘 일부 관련주들이 다 같이 오른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대개 몇몇 종목들이 또 오늘 같은 약세장에서 힘을 내줬던 부분이었습니다. 라이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술력이 좀 부각되지 않았습니까? 네. 라이콤에서 개발한 부품이 자율주행의 핵심 부품이다. 게다가 사람 눈에 무해하다라는 이러한 또 인식 속에 이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강세가 나타났으니까 추후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로보택시 출시를 앞두고 자율주행 관련주를 계속적으로 추적 관찰해보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증시 한 줄 평은 어떻게 가지고 왔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증시는 비가 내리면 잠시 피하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의 증시는 봄일까요? 겨울일까요? 오늘은 겨울입니다. 오늘의 증시는 겨울이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추워하지 말고 내 계좌는 핫하게 하실 수 있게 오늘도 종목 선물 대기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이은복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해요. 주식의 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란이 이스라엘을 겨냥한 탄도미사일을 대규모로 발사를 했죠. 이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이란을 겨냥한 또 다시금 재보복을 하겠다라고 경고를 하면서 중동발 리스크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증시는 하락 마감을 했고요. 오늘 우리 시장 오전장에 출렁이는 모습 보였다가 너무 좀 우려했다. 중동발 리스크가 증시에는 조금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이러한 분석이 앞서면서 너무 과도한 공포에서 일단 벗어난 듯 했다가 또 장 마감을 가면서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 유입되나 싶었지만 결국에는 오늘 코스피 마이너스 1.22% 하락한 2,561선에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으로 전환을 했다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한 이후에 약보합권인 762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아직도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 증시에서는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주들이 부진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있습니다. 기술주 중심이었던 나스닥 역시 1.5%가량의 하락 마감을 했었죠. 자, 우리 시장에서도 반도체주들이 좀 흔들거렸습니다. 일단 외국계 증권사 맥쿼리가 삼성전자에 관련해서 목표 주가를 50% 하향 조정을 했죠. 64,000원으로 지금 낮췄는데 앞서서 모건 스탠리가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하향한 데 이어서 삼성전자 역시 목표 주가를 하향하면서 오늘 1년 7개월 만에 장중 6만 원 선을 이탈하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거기에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그나마 6만 원은 좀 버텨내주는 모습, 약보합권으로 마감을 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국제유가 장중 한때 4% 넘게 상승을 했고요. WTI 기준으로 69달러서까지 올라온 상황이죠. 이로 인해서 오늘 흥구석유를 비롯한 석유주들의 강세 두드러졌고요. 아무래도 이런 중동발 리스크에 따라서 방산주들의 흐름까지 오늘 좀 나타났던 부분이었습니다. 전면전은 좀 제한적이긴 하지만 이러한 또 대내외적인 이벤트와 변수로 인해서 우리 시장이 계속적으로 출렁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종목으로 우리가 좀 빠르게 선점을 해야 될까 고민이 많으신 분들 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복이 많은 남자죠. 이윤복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제 특징적인 종목도 제가 늘 몇몇 꼽아가지고 우리 네. 시청자분들께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네. 오늘은 뭔가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기가 다소 좀 아쉬웠던 하루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일단 네. 삼성전자 쪽 얘기도 했고 미국 시장의 영향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글로벌 증시에 대비해서 참 우리 증시가 좀 동떨어져 있다라는 생각이 오늘 들었던 하루가 아니었을까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또 자리 옮겼으니까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와 왜 단기 전략 보너스 종목은 안 준다는 것까지 또 말씀 부탁드려요. 네. 네. 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일정매매 달인 이은복 전문가입니다. 일단 아까 아나운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맥쿼리가 또 뭐 삼성전자의 가격지 목표 주가를 인하했고 모건 스탠리도 과거에 얼마 전에 SK 하이닉스를 목표 주가를 인하를 했었죠. 근데 웃긴 게 뭐냐면은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틀 정도 뒤에 다시 샀습니다. 네, 이렇게 재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다행히도 이제 맥쿼리 같은 경우는 뭐 하향을 때리긴 했지만 오늘 그래도 좀 개인의 또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오면 좀 주가를 올리긴 했듯이 일단은 이제 지금 그 리포트에 나오는 가격 때문에 너무 시장에 큰 영향을 받지만 결국에는 하루나 이틀 정도 뒤에는 계속해서 반등해주는 모습이 나왔었거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 그래서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들도 지금 5만 원이 뚫렸다가 다시 반등을 해줬듯이 너무 그렇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 자체가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미국 증시가 올랐을 때는 국내 증시 뭐 휴장에서 영향을 안 받았다 치는데 지금 오늘 미국 증시가 또 흘러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좀 악재들이 좀 적용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전 시장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일단 지금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시장을 굉장히 부여잡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이제 조금 약간 어떻게 보자고 하면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같은 경우 지금 전쟁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지만 걔네들이 이제 전쟁 계속한다고 해서 솔직히 이제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기간이 오래 지났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미쳐 날뛰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이랑 또 이란, 또 시리아 뭐 계속해서 헤즈볼라부터 해가지고 전쟁이 계속 확전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는 아무래도 무시하기가 조금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악재들 플러스 미국 같은 경우 또 동부 항만 파업이 제가 기도를 했건 제발 파업하지 말아라 달라 했는데 어제 이제 미국 동부 항만 파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조업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조금 좀 지켜보면 좀 좋을 것 같고 물류 쪽도 오늘 굉장히 강세를 보였죠. 그리고 일본 이시바 총리가 당선이 됐습니다. 왜 일본 증시까지 우리나라는 왜 일본도 신경 써야 되고 중국 지분율도 신경 써야 되고 미국까지 해야 되고 너무 많이 신경 쓸 게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좋은 정보, 이제 좋은 영향만 끼치는 게 아니라 이런 악재들만 좀 심각하게 반영이 되다 보니까 국내 증시 하락세가 연일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퐁당퐁당 휴무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세력들이 휴가 갔다는 얘기들도 많고 개인 시장 참여자 분들도 아무래도 휴가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연차를 쓰셔가지고 좀 개인 이제 그 거래 대금도 약간 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이 그렇게 크게 활성화가 되지 못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중국의 이제 이제 관세를 매긴다는 이슈 때문에 이제 알루미늄 섹터가 오늘 또 강세를 보여줬었고요. 그다음에 해지 관련 종목들은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랑 연결이 되고요.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아까 오전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10월 10일 날 로보택시 출시와 더불어서 오늘 사이버 트럭이 오늘 FSD 완전 자율주행 모드가 적용이 된다는 이슈 때문에 자율주행 모드도 이제 장 초반에 굉장히 크게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주 주요 일정으로 보자고 하면은 일단 미국 9월달 ADP 고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ISM 서비스랑 9월 고용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일정들이 이번 주 안에 다 있어가지고 이런 지표 발표를 통해서 파월 연준 의장의 또 발언도 주말 사이에 굉장히 긍정적인 발언을 했거든요. 경기 침체는 아직 아니다라고 발언했던 것처럼 이 지표가 그래도 잘 나오면서 미국 증시가 다시 활성화되고 전쟁만 조금 잘 끝나줬으면은 제가 소원이 없을 정도로 좀 간절한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랑 코스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래도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이제 좀 앞으로도 좀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하방이 좀 열려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지금 추세 자체가 좀 떨어지는 추세이기도 하고 해서 그리고 일본 이시바 총리가 당선이 되면서 엔화가 굉장히 강세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금리 인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졌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시바 총리로 이제 엔화가 강세로 달러가 약세이면서 지금 미국 증시부터 글로벌 증시를 위협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엔케리 청산까지 지금 시장의 악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플러스로 또 금투세까지 있죠. 이런 시장의 악재들을 이 악재인 상황에서도 이겨내 볼 수 있는 종목들 가져왔으니까요. 저희 그 팍스 통신만 구독해 주시면 제가 좋은 종목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팍스TV 히든 통신만 구독하고 함께 한다면 우리 또 시청자분들의 성공을 기원할 수 있는 단기 전략 보너스 종목 얘기는 절대 안 해주시네요. 어떻게 사실 시장에서 하방이 아직 좀 열려 있다라고 지수 차트적으로도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뭐 엔화 강세 따라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그리고 여러 가지 미국 중동발 리스크까지 변수가 많다. 네. 게다가 이제 항만 파업까지 지금 우리가 계속 봐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런 시장에서 그래도 튀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 맞습니다. 발견 정말 잘해주시잖아요. 우리도 대표님께서. 네. 어떻게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단기 전략 보너스 종목 당장 금요일에 나간다라는 게 아니고 네. 눈에 보이면 그 종목을 보너스로 추가적으로 하나 더 챙겨준다. 이런 약속 정도는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요, 대표님? 그러면은 네. 오늘은 특별하게 여기 이벤트 이제 저희 그 팍스통신만 입장해 주신 분들, 구독해 주신 분들 한해서 제가 그분들 새로 오신 신규 회원분들을 위해서 제가 무료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나 계속적으로 이렇게 꼬집으면 종목은 나오기 마련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시장이 힘들다고 해서 오늘 종목들 중에 두 자릿수의 급등이 안 나왔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개인들의 사실 저가 매수세도 유입이 됐고 외국인들의 매물이 계속적으로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시장은 오늘 같은 경우에서도 어찌됐든 오름세가 나타나려고 계속적으로 노크를 했던 상황입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기죽지 마시고요. 10월 시장 이제 시작입니다. 남은 10월을 풍요롭게 보내기 위해서 우리 이은복 전문가님께서 단기 전략 보너스 종목 추가적으로 하나 더 챙겨드린다. 다만 QR 스캔 통해서 저희 통신 팍스TV 히든 통신망을 구독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함께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고 구독 함께 해주신다면요. 단기 전략 보너스 종목 저희가 함께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채널 들어올 수 있는 링크 공유해 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QR 스캔 입장하셔서 필히 우리 이은복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일단 수익률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대표님이 또 이제 생방송에서 가지고 오는 종목들이 얼마나 시세가 많이 날 수 있을지 확인도 해봐야겠죠. 자, 한농화성 같은 경우에는 10%대 빨간불,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14.29%의 빨간불, 휴메딕스 갤럭시아 SM 14%, BH 센즈렉 같은 경우에도 당일 수익 실현해 주셨네요. 11%의 빨간불, 서진 시스템 20%의 빨간불, 우리 바이오도 1거래일 만에 15.83%의 빨간불을 기록하시면서 매일 나오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출연해 주시면서 언급한 종목들에 관련해서 정확한 타점까지 짜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우리 또 이은복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 열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절대 놓치지 마시고 이러한 생방송 공략주 오늘 3가지나 준비되어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혼자서 내기 힘든 수익 조금 더 빠르게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약속해 주셨다시피 단기 전략 보너스 종목 받아보실 수 있고요. 오늘 얘기해드리는 이러한 종목들은 저희가 콘텐츠 업로드해 드릴 예정입니다. 더보기란 클릭해 주시면
무료 공약주의 혜택과 또 오늘 생방송 자료를 다운받아 볼 수 있는 채널까지 링크 걸어놨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다가 저희 지금 이 유튜브 팍스TV 히든통신망 구독 이벤트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매일 5분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상품권 증정해 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5분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상품권 증정해 드릴게요. 받아보실 수 있는 분들 모셔볼까요? 강대성님, 그리고 피치님, 권HJ님, 그리고 이상원님, 김현섭님 이렇게 5분 저희 구독 이벤트 당첨자로 뽑히셨으니까요. 바로 저희가 상품권 증정해 드릴 예정입니다. 축하드리고 이렇게 돈도 벌어 가실 수 있고 이렇게 구독만 해주셔도 선물까지 받아보실 수 있는 기회 열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구독 이벤트도 꼭 함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대표님, 네. 단기 전략 보너스 종목은 일단 저희가 함께하는 채널에서 드리고 있는 거고 또 네. 생방송에서 가지고 오신 종목은 또 따로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수익 리뷰 한번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리뷰에서 지난 방송의 히든 종목이었던 네. 한농화성이 있었습니다. 이야, 대단합니다. 이 종목 10%의 빨간불 켜주셨는데 네. 몇 거래일 되지도 않게 맞습니다. 빠르게 치고 올라온 상황입니다. 전고체 네. 배터리로 얘기해 주셨죠? 네, 맞습니다. 일단 전고체 같은 경우는 여러 종목들이 많지만 이렇게 시장에 지금 주도주 역할을 부재할 때는 대장주만 잘 잡으셔도 어떤 주목받는 섹터에 대장주만 잘 추격만 하시더라도 굉장히 큰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고체가 굉장히 9월 말에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전고체 또 2차 전지 쪽으로 해서 굉장히 바닥군에 눌려있던 섹터들이 지금 반등이 조금씩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농화성 같은 경우는 뭐 LG화학이랑 같이 전고체 배터리를 또 개발 중이기도 하고요. 지금 일단 소재 합성 사용화 기술 개발 주간 기업으로도 선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농화성은 전고체 쪽 섹터에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대장주 역할을 하지만 전고체 확실하게 좀 전고체 99%의 좀 순수하게 가지고 있는 거는 레이크 머티리얼즈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시장에서는 한농화성을 좀 밀어주고 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방송에서도 매수가랑 목표가, 손절가까지 안내해 드렸고요. 바로 3거래일 만에 10%가 넘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차트 보시면 굉장히 많이 눌렸어요. 왜냐면은 3월 이후로 전고체에 대한 이슈나 이런 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가 8월 5일 블랙 먼데이 때까지 반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고점 대비 빠진 거 대비해서 지금 추세가 확실하게 전환되지 않습니까? 추세 전환이 이런 게 가장 큽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 이슈를 받으면서 추세 전환이 되면서 주가가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직은 이 상단 박스권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지금 그 큰 상승이 나왔지만 앞으로 이 상단 박스권에서만 그 지지 라인을 잘 받쳐준다고 하면은 크게 이탈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지금 자리도 굉장히 좀 매력적이다. 이 한농화성 말고도 뭐 원준도 많고 전고체 쪽으로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집중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2차 전지 쪽에서 전고체 배터리, 꿈의 배터리는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유한양행이죠. 유한양행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좋아하는 기업이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독립운동가에도 좀 후원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 역사 전통이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렉나자 FDA 허가가 났습니다. FDA 허가가 났기 때문에 무조건 더 오를 수 있다. FDA 허가가 나고 나서 차트 보시면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 있긴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아무래도 더 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HLB를 좀 뭐 비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만 HLB랑 유한양이랑 시총도 지금 거의 유한양이 좀 더 밀리고 있기도 하고요. FDA 승인이 났기 때문에 유한양은 더 간 거지. HLB 같은 경우는 FDA 승인이 불발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좀 좋은 자리를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해서 유지해줬기 때문에 유한양은 FDA 승인이 확실히 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암 쪽입니다. 폐암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더 갈 수 있다. 시세를 더 줄 수 있고 한번 이 고점 찍고 나서 개미 한번 털고 나서 세력들이 다시 끌어올렸죠. 지금은 또 다시 조정을 받긴 했지만 이런 식으로 지금 차트적으로도 지금 부담스러운 고점이긴 하지만 충분히 시세를 더 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무려 이제 14%의 상승하는 모습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방송 중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뭐 거짓말 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휴메딕스입니다. 휴메딕스도 일단은 뭐 히알루론산 관련 제품이고 좀 미용 의료 기업입니다. 이 의료 기업. 네, 근데 HBLB 제약 비만 치료용 장기 주사용 주사제 플랫폼 SMEB를 기술 이전을 했고 이런 식으로 지금
글로벌 필러 수출 확대의 기대감도 굉장히 높다. 그래서 지금 미용 의료 쪽뿐만이 아니라 필러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전 세계에서 필러 의약품을 굉장히 많이 찬다고 미용 쪽으로 해서 우리나라 이제 필러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부작용도 크게 없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산보다도 좀 가격은 비싸지만 국내의 필러도 좀 주목을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 매력적이다고 말씀드렸고 목표가랑 이제 손절가까지 안내드렸다시피 무려 7% 짧게 가져갔습니다. 이거는 그래도 길게 볼 섹터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차트 보시더라도 지금 하단 지지 라인에서 지금 두 번의 반등을 해줬죠. 그러면은 이 지지 라인 잘 지켜주고 있고 추세도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고 확실한 좀 섹터와 이슈가 받았기 때문에 이 종목도 짧게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셔야 될 게 보시면은 윗꼬리가 많이 달렸죠. 이 종목들 특징이 뭐냐면 윗꼬리를 왜 많이 달려면은 치고 빠지기를 하는 겁니다. 방망이 좀 짧게 잡고 이렇게 공략을 하셔야 돼가지고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혜택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희 그 팍스 커뮤니티 방에 입장해 주신 분들 한해서만 제가 제공해 드린 혜택인데요. 이거 다 무료입니다. 무료이고 오전 시장을 맨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오전에 이제 제가 어떤 미국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짧게 한 줄 정도로만 좀 한 줄은 아니고 한 네 줄 정도로 좀 정리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장중 관심 테마 어떤 섹터 오늘은 시장에서 어떤 섹터가 시장을 주도할지에 대해서 제가 전쟁 테마 지금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전쟁이나 물류 뭐 엔터 쪽이든 이런 식으로 좀 섹터에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와 관련 기사와 함께 관련 종목들까지 제가 계속해서 매일매일 남겨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일정 매매에 다닌답게 일정을 매일매일 이것도 올려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증시 이슈 브리핑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 브리핑이나 이렇게 공략 종목들도 더 가고 있고 그다음에 주식 기초 교육에서 제가 영상들 초보자분들도 많지 않으십니까? 초보자분들 저도 초보였었고 여러분 모두 다 초보였습니다. 그래서 초보자 영상들도 다시 한번 시청해 주시면은 다시 주식을 하시면서 복귀하시는 데 도움도 굉장히 될 거고요. 투자에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이걸 다 돈 받고 해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무료로 받아볼 수가 있는 좋은 혜택이고 저희 팍스통신만 입장해 주신 분들 한해서만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식의 기출교육부터 장중 시황 그리고 어떠한 종목이 오늘 시세를 좀 뿜어주실 수 있을지 관심 테마까지 설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다 무료입니다. 돈 들지 않고요. 그냥 채널에 함께만 하셔도 이걸 다 가져가실 수 있는 기회를 열어드리고 있어요. 게다가 수익률표 보시면 전고체 배터리로 얘기해 주셨던 한농화성부터 뭐 랭라자 FDA 허가 이슈 있었죠. 지난 방송 히든 종목이었던 유한양행 게다가 뭐 비만 치료제에 관련해서 그리고 필러에 관련한 휴메딕스까지 와 지난 방송에 얘기했던 종목들이 방망이를 좀 짧게 쥐고 우리가 좀 시세를 낼 수 있는 종목들을 한번 가져가 보자 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모든 종목들이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고 다 이렇게 시세를 뿜어줬습니다. 자, 생방송만 잘 보셔도 이러한 종목들 가져가실 수 있고요. 게다가 이 채널 추가하셔서 입장해 주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이은복 전문가님께서 단기 전략으로 이렇게 치고 빠질 수 있는 방망이 짧게 지고 가서 단기 전략으로 가져갈 수 있는 보너스 종목을 추가적으로 하나 더 챙겨드린다라는 말씀해 주셨으니까 잊지 마시고 자 우리의 공략주와 단기 전략 보너스까지 모두 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R 스캔 어렵지 않으니까요. 지금이라도 우리 이은복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당장 내일 네. 좀 하루 쉬고 네. 금요일에 네. 또 시가 베팅을 해볼 수 있는 쪽으로 화장품 쪽 가지고 오셨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자 지금 일단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을 내놓은 중국이 10월 1일부터 이제 일주일 동안 국경절 연휴입니다. 이러다 네. 보니까 우리가 그 전에도 지난주에 이제 대규모 경기 부양책 유동성 공급 패키지 얘기하고 나서 화장품부터 화학이라든지 카지노 면세점까지 중국 소비업종들이 대부분이 올랐잖아요. 네. 근데 이 연휴 그러니까 국경절의 이제 기간 동안에 이동 인구가 우리하고 차원이 달라요. 19억 명이라고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인구가 이동을 하면 당연히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여행 수요. 그러니까 네. 한국에 보통 제주도 많이 방문하잖아요. 네. 이러다 보니까 면세점 들릴 수 있는 가능성 크고요. 거기다가 카지노부터 화장품, 의류까지 소비주들이 또 움직일 수 있다라는 시선이 큽니다. 네. 그 중에서도 화장품을 꼽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화장품은 여러분들도 이제 여행을 가시잖아요. 앵커님도 뭐 일본이나 어디 여행을 가시면은 항상 사시는 게 뭐냐면은 솔직히 만만하고 구매 가능한 게 리스틱. 화장품입니다. 맞아요. 화장품. 네. 뭐 그렇다고 전자기기를 살 필요는 없고요. 무조건
가격도 조금 비벼볼만 하고 그다음에 한국 화장품 K뷰티가 굉장히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원래는 저희 이제 화장품 관련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중국 쪽에 약간 좀 편중이 되어 있다가 지금 중국 말고도 미국이랑 뭐 남미, 유럽 쪽까지 수출이 굉장히 확대화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들고 왔고요. 그리고 이번에 수출 데이터만 보시더라도 5월 달에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했던 화장품 종목들이 섹터들이 지금 6월 달이랑 7월 달에 약간 좀 지지부진하다가 9월 달에 역대 최고치를 또 달성을 했습니다. 이게 조금 유의미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체크해 볼게 9월 달에 역대 최고치지만 이건 전 기록이 깨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일정들 보시면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 너무 황금 일정들이 많고 아무래도 화장품의 소비가 지금까지 역대 최고치가 나올 수 있는 지금 성수기에 저는 왔다고 저는 판단이 들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9월 수출입 동향 데이터는 화장품 수출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중국의 경기 부양책 지금 중국 경기가 굉장히 좀 안 좋다 했지만 경기 지분율 이슈로 인해서 그래도 중국 증시도 많이 반등을 해줬습니다. 지금 중국 쪽 반도체 섹터 ETF는 무려 오늘 제가 아까 봤을 때 20%가 넘게 오르는 등 중국 쪽 증시도 좋으면서 아무래도 경기에도 큰 영향을 끼치면서 한국 여행도 많이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화장품 수출의 글로벌 진출 확대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더 잘 팔릴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 때문이죠. 그리고 또 일정들 미국의 또 추수감사절도 있고요. 그다음에 크리스마스, 블랙 프라이데이 있고 아까 아마존 프라임데이도 있는데 아마존 같은 경우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게 아마존은 국내 K뷰티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7월인가 8월 달쯤에 한국에 직접 방한을 해가지고 한국 콜마랑 직접 협업을 해서 K뷰티 컨퍼런스까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집중해 보시면은 한국 K뷰티에 집중 글로벌 증시가 주목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특징적인 종목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은 APR인데 APR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고 대여 종목이죠. 코스피의 대여 종목. 하지만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고 지금 원래는 신규 종목을 잘 추천은 드리진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차트에 대한 기록도 없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을 하기가 조금 꺼려지고 신규 상장된 종목들은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조금 기피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APR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도 두둑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가총액도 두둑하지만 주가의 이제 바닥 지지라인까지 형성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자리도 충분히 매력적이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고요. 일단은 지난해 매출액이 이 기업 같은 경우 5,200억 원을 했고 올해는 7천억까지 목표라고 합니다. 근데 이 가장 중요한 게 절반 가량이 수출이에요. 절반 가량 수출. 내수 경제가 아니라 수출을 다 미국이나 어디 일본이나 중국이든 다 수출을 하면서 굉장히 큰 매출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만 편중되지 않았고요. 지금 미국이랑 일본 등으로 지역을 굉장히 크게 확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APR 뷰티 디바이스 판매량이 250만 대 돌파를 했고요. 이러면서 앞으로에 대해 호재도 많고 이번 달 3분기,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높기 때문에 APR 지금 자리도 바닥 지지자인이 확정이 됐고요. 그러면서 지금 볼륨점에 있는 하한선에서 소폭 반등해줬습니다. 오늘은 좀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시가 베팅에도 관심이 굉장히 큰 종목이다라고 해서 들고 왔고요. 두 번째는 제가 가장 애정하는 종목입니다. 실리콘2. 네, 실리콘2는 제가 굉장히 애정하고 심지어 시청자분들한테 선물로 많이 가져왔던 종목인데 제가 한 2번인가 3번 정도 들고 왔던 종목인데 아직도 좋습니다. 네, 지금도 좋고 다시 재공략할 의향이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 자사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해외로 국내 화장품을 제품 유통하는 역수출하는 이제 기업이죠. 그래서 일단은 중국 시장을 아예 철수를 했어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철수를 하고 지금 북미랑 유럽 쪽에 지금 매출이 굉장히 급성장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1분기랑 2분기가 실적이 굉장히 호실적이 나왔습니다. 1분기는 제가 알기로 어닝 서프라이즈급을 기록을 했었고요. 그리고 상반기에 작년 매출을 지금 90%까지 지금 달성을 했다. 그래서 앞으로의 3분기, 4분기까지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미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700억 원대 물류센터까지 인수를 했습니다. 이게 가장 큰 게 왜냐면은 지금 700원 물류센터를 왜 하면 좋냐면은 아무래도 지금 시장의 그 수출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할 수 있고 이 물류센터가 커져야지 캐파가 좀 넓어지면서 매출액이랑 영업이익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중요한 섹터 그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급등했습니다. 네, 솔직히 말해서 가격이 말도 안 되죠. 지금 원래 이게 5배 정도, 한 4달인가 3달 만에 가격이 5배가 떠가지고 말도 안 되긴 하지만 여러분 이런 종목들 많잖아요. 최근 들어서 보시면은 뭐 K푸드 했을 때 삼양식품도 있었고요. 뭐 HD 현대일렉트릭, 뭐 한미반도체나 이런 게 주가가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재료와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으면은 실적까지 받쳐준다. 그러면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길게 보세요. 네, 길게 보시면 여기 상단 박스권을 완벽하게 그려주면서 지금 여기 바닥을 긁지 않고 계속해서 반등해주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근데 하지만 주가가 너무 폭등했다 보니까 주가가 이 박스권에서 횡보를 하는데 크게 급등을 하지는 않고 크게 급락하지도 않고 안정적인 모습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는데 지금 자리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준비해야 될 게 3분기 실적 발표지 않습니까? 3분기 실적이 잘 나올 수 있어요. 지금 9월달 수출 데이터만 보시더라도 당연히 수출이 많이 되니까 매출액도 영업이익도 긍정적이지 않을까요?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은 화장품 섹터 굉장히 아직도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게 전 세계적으로 수출이 잘 된다는 게 제일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네. 게다가 오늘 가지고 오신 것은 일정 매매답게 우리 왜 중국이 지준율 0.5% 이제 지준율을 좀 인하한다. 게다가 1조 위안이죠. 우리나라 돈으로 약 190조 원의 이제 대규모 경기 부양책 그러니까 유동성을 풀어가지고 경기를 부양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이후에 중국 소비주들이 달렸고 그중에서 화장품을 탑으로 뽑아 주신 상황입니다. 미국의 아마존 프라임데이 이외에도 뭐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연말에는 소비 시즌이 다가오기 때문에 화장품주들 4분기에는 우리가 또 활짝 웃을 수 있는 모멘텀을 나는 분명히 확인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APR 얘기해 주셨고 실리콘투도 얘기를 해주셨죠. 근데 이 종목보다 당장 내가 들어갈 만한 종목이 따로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과연 그 종목이 어떤 건지가 일단 가장 궁금할 것 같은데요. 네. 금요일에 시가 베팅을 해도 충분한 종목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 주목 많이 해주셔야겠죠. 바로 한번 힌트 들어보도록 하죠. 네, 일단은 아마존이랑도 좀 협력을 했었던 이력이 있고요. 제가 오늘 방송 중에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일단 시즈널리티가 뭐냐면 계절성입니다. 선케어 같은 경우는 계절 좀 원래 탔었죠. 지금 원래 인식 같은 경우는 여름에만 선케어, 선크림 막 이렇게 좀 자외선 차단제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시즈널리티가 없어 계절성이 아예 없어졌습니다. 선케어는 365일 하루라도 무조건 겨울에도 발라야 되고 햇빛이 굉장히 자외선이 크기 때문에 한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미국부터 해가지고 글로벌 세계 각국이 선케어 피부를 굉장히 크게 관리한다고 하기 때문에 이 선케어는 계절성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또 홀리데이 시즌이 왔죠. 아까 말씀드린 것 추수감사절, 뭐 크리스마스 여러 등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경기 부양책 때문에 지금 중국의 소비가 이제 늘어나지 않을까. 그러면서 경제가 활성화되면은 아무래도 이 소비 쪽, 소매 쪽, 화장품 쪽의 섹터가 가장 만만하니까 많이들 사기 때문에 많이 올라갈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한국이랑 중국, 그다음 북미의 생산 시설을 구축을 했어요. 굉장하죠. 캐파가 엄청 크다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능력이 전년 대비 무려 10%가 증가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APR 실리콘투 말씀드렸는데 이 생산 시절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러면서 생산 능력이 전년 대비 10%가 증가하면은 아무래도 실적계도 반영이 되고 매출액, 영업이익까지 개선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 수주까지 굉장히 확대로 매출 볼륨이 지금 견고하고 이제 3분기 실적 발표 이제 컨센서스 상회 전망이 저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리포트만 보시더라도 계속해서 상승 리포트만 나오고 있다. 그래서 차트 보시면은 고점을 좀 뚫었어요. 네, 지금 고점을 뚫었는데 좀 부담스러울 수 있죠. 그래서 금요일 이제 월요일 날이죠. 월요일 날에 과대 낙폭이 한번 나왔고 오늘은 좀 매수세가 들어와서 좀 반등에 성공을 해주긴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추세 자체는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왜 이렇게 차트가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무래도 지금 계절성도 있고 리포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포트는 솔직히 주가에 크게 반영이 된다 안 된다 보다는 이게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면 시장에서 반영이 되고 적용이 되기 때문에 주가가 고점에 위치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금 하단 이 지지 라인을 뚫지 않고 반등에 성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고점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시가 베팅 관심 종목 들고 온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일단은 자리도 지금 나쁘지 않습니다. 더 올라갑니다. 이제 3분기 실적 발표 대비해야 되고요. 4분기까지 저는 기대감이 좋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랑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존하고 좀 연관이 있는 종목이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 전문가님이 얘기할 때 이 종목을 얘기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정확한 매수와 목표, 손절까지 다 알려드렸습니다. 다만 종목명은 채널 들어와 보셔야 아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건 당장 내일 하루 쉬고 우리가 또 다음 날 바로 시가 베팅을 해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 비록 지금 약간 고가권에 있어서 부담스럽기는 합니다만 이제 시작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인지는 필히 채널에 함께 입장하셔서 명확한 투자 전략까지 함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방송 시간 10분 남았고요. 짧게 수익률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생방송에서 언급했던 종목들의 시세가 이렇게 뿜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굉장히 빠른 시일 내에 방망이 짧게 쥐고 단기 전략을 굉장히 충실히 잘해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이런 이은복 전문가님이 약속 하나 해주셨습니다. 채널에 입장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저희가 단기 전략 보너스 종목을 추가적으로 하나 더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그 종목 얼마나 빠르게 선점을 해서 얼마나 크게 빨간불을 켜주실 수 있을지 필히 QR 스캔 입장하셔서요. 이은복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일단 두 번째 이슈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주행 쪽 가지고 오셨는데 네. 지금 테슬라 이제 로보택시 출시 일정도 있지만 또 우리 전문가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FSD 이제 사이버 트럭의 완전 자율주행 활성화 소식이 오늘 들려온 상황입니다. 이로 네. 인해서 라이콘 같은 경우 기술력 부각되면서 22%권의 상승 마감을 했는데 왜 최근에 현대차에서도 자율주행 파운드리 사업에 뛰어들겠다라는 얘기 또 들려왔잖아요. 네. 이제 자율주행 계속적으로 추적 관찰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는데 라이콘뿐만 아니고 뭐 넥스트 칩, 뭐 슈어소프트테크 뭐 이런 네. 또 종목들이 현 시점에서 차트 보니까 약세장인데도 추세가 계속적으로 살아있는 모습이 확인해 볼 수가 있더라고요. 네. 어떤 종목을 가장 주목하고 계실까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테슬라 사이버트럭 FSD 완전 자율주행 모드가 이제 활성화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10월 10일 이게 조금 중요해요. 10월 10일 날 테슬라 로보택시 데이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 지켜보셔야 될 게 이전에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왜냐면은 보통 이게 발표가 되고 나서 재료 소멸 이슈도 크고요. 그다음에 이날 발표를 지연하거나 아니면 연기가 될 수도 있는 좀 안 좋은 상황이 연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전날에 조금 정리하는 부분이 저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강남 서초 도심 일대도 지금 세계 최초로 심야 자율주행 택시를 현재 서울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마지막으로 미국 커넥티드카 이제 중국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사용 금지 이게 2027년부터 적용한다라고 지금 얘기가 확실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이렇게 반사수혜 중국을 계속해서 억제하고 제재하다 보니까 반사수혜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테슬라 로보택시 데이, 테슬라 사이버 트럭 FSD 활성화 앞으로의 자율주행화가 퇴화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계속해서 발전하고 AI 시대도 이렇게 갑작스럽게 급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AI처럼 급변하는 세상, 자율주행도 굉장히 큰 폭으로 많이 오르고 있어요. 저도 왜냐하면은 제가 자율주행 택시는 못 타봤지만 자율주행 모드를 한번 제 옆에서 조석 타봤는데 굉장히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런 것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적용이 되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눈에 보여지는 거 지금 AI 쪽도 굉장히 눈에 보여지고 있고 자율주행도 눈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고체 쪽은 아직 눈에 보여지지 않고 꿈의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에 보여지고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높은 자율주행 섹터는 이제는 자리매김하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들고 온 종목 일단 첫 번째 단기 슈어소프트테크 관심 종목 들고 왔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일단 고위험 고신뢰 SW 이게 SW 소프트웨어 시험 검증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기계 이 소프트웨어가 위험한지 아닌지를 테스트한다는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차량용 소프트웨어 테스팅 도구까지 개발을 했고 이거를 현대차가 직접 투자를 했습니다. 현대차가 직접 투자를 했고 그러면서 현대차에서도 공식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현대차랑도 관련이 있으니 그래도 좀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현대차 차량용 제어기 이제 커넥티드카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검증 협업 진행 중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지금 커넥티드카 중국 쪽의 커넥티드카 2027년부터 제재를 한다고 했고 아예 전면 사용 금지입니다. 그러면은 이 기업 같은 경우 또다시 반사 수혜를 입으면서 주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는 지금 그리고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자율주행 섹터들이 시가총액이 1,000억 미만인 종목들이 굉장히 잘 가는 부분이 있는데 1,000억 미만 종목들은 공략을 하시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변동성이 너무 크고 상장 폐지될 수 있는 위험군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재무도 안정적이면서 이런 식으로 현대차 같이 좀 큰 기업들과 연관이 있는 기업들을 물색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고점 찍고 바닥 찍고 블랙먼데이 바닥 찍고 추세 확실하게 시세 제대로 받았죠. 이래서 같이 올라갔어요. 그 자율주행 섹터들은 비슷비슷합니다. 차트가 고점 찍고 조정 그 시세 안 받으면 무조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네, 그리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도 비슷하죠. 아까 똑같은 거 복사 붙여 넣기가 아니라 이것도 고점 대비 빠졌다가 블랙먼데이 때 추세 전환되면서 지금 자율주행 이슈 나오면서 다시 추세 전환 상승 추세로 전환됐죠. 그래서 이거 유럽 글로벌 완성차 업체 고객사가 있고요. 뭐 지금 뭐 ADAS, HUD 등 뭐 자율주행차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뭐 벤츠랑도 영화 있는데 이런 거는 크게 상관이 없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는 이렇게 좀 짧게 그냥 알고만 있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10월 10일 테슬라 로보택시 그 데이가 오기 전에 일단 팔아야 된다라는 말씀이 일단 네, 가장 맞습니다. 주요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단기 수익급으로 우리가 들고 갈 만한 종목 한 일주일은 일단 보자는 거잖아요. 네. 과연 어떤 종목을 보고 있는지 바로 볼까요? 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미징 레이더 전문 테크 기업이고 자율주행이랑 그다음에 전자부 부품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근데 LG전자랑도 좀 연관이 있는 게 LG전자 가정용 레이더 공급 확대까지 진행 중이고 지금 내년에 북미 스쿨버스에다가도 레이더를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스쿨버스도 미국은 아무래도 거리가 크다 보니까 스쿨버스가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는데 스쿨버스랑 레이더 공급이 지금 본격화되면서 매출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똑같습니다. 자율주행 테마는 고점에서 지금 조정을 굉장히 크게 받고 바닥 지지 라인에서 확실한 추세가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 바닥 지지 라인에서 반등해주는 그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을 때 그리고 자율주행 테마가 섹터의 주목을 받다. 지금 자리에서 지금 뭐 올라봤자 얼마 안 올랐습니다. 추격 매수해도 지금 손색 없는 자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랑 목표가랑 손절가는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저희 그 팍스통신만 입장해 주시면 제가 언제 공략해도 좋을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종목인지는 이 우리 함께 하시는 채널에 입장해 주시면 다 알려주신다라는 말씀해 주셨으니까 절대 잊지 마시고 두 번째 생방송 공략주인 단기 수익 종목까지 확인해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시그니처 이 히든 종목도 바로 만나봐야죠. 오늘의 네. 봄 종목은 방산 쪽에서 가지고 오셨네요. 네. 제가 또 방위산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제가 일단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는 계속해서 확전 중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국과 또 대만의 갈등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지금 중국이 내년에 뭐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 좀 찌라시들도 많이 들리고 있는 것만큼 중국이 지금 이제 경기가 조금 안 좋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좀 해소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전쟁을 일으키는 방안까지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장에 악재들이 있는데 이러면서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글로벌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부터 해서 이라크 뭐 유럽 국가들 나토 회원 국가들 지금 나토 회원대 그 회원국이었던 우크라이나 자체도 지금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 가입하려고 하다가 결국 러시아랑 전쟁까지 이뤄진 것처럼 지금 시장이 굉장히 글로벌 세계가 지금 굉장히 위태위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력을 키우기 때문에 그나마 좀 안정적일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국방 그 이제 뭐 방위 산업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까지 그 국왕까지 직접 방한을 해가지고 방산 쪽에까지 윤석열 대통령이랑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방위 산업의 전망은 굉장히 무궁무진하고 앞으로 좀 더 발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라크 국방부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3.7조 원 규모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안타까운 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아닙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지금 갈등이 좀 있어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조금은 좀 불시착이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좀 제가 봤을 때는 다시 한번 화해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고요. 이라크까지 마쳤고 루마니아,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추가 수출 모멘텀 기대감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우디 쪽도 확실히 좀 더 갈 수 있다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들고 왔습니다. 11월 달이 얼마 안 남지 않았죠.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MSCI 지수의 편입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들고 왔던 건 현대로템이 하나 있었는데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그 팍스 통신망에서 미리 안내해 드렸었고요. 지금 현재 이제 시청자분들은 아직도 들고 계시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제가 안겨다 드리고 있습니다. 크게 상승했어요. 방송 이후로.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MSCI 11월 달에 한 2개에서 3개 정도 될 것 같은데 이 기업도 같이 될 것 같아요.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매수가랑 목표가, 손절가 말씀드렸고요. 일단은 HD 현대일렉트릭 짧게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주가가 폭등했던 이유가 MSCI 지수 편입 플러스
전력 설비가 시장을 주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확실한 재료와 모멘텀 그리고 실적까지 받쳐주니까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LS 일렉트릭도 전력 설비 시장 주도했죠. 그 다음에 확실한 재료와 모멘텀 실적까지 받쳐줬기 때문에 주가가 고점 대비 한 4배, 5배까지 뛰었습니다. 오늘 가져온 종목도 바닥 구간에서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LS랑 그 HD 현대 일렉트릭처럼 많이 올라오지 못했고요. 그리고 지금 MSCI 지수가 11월이다 보니까 11월 지수 편입 전까지는 계속해서 우상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상단 박스권에서 횡보를 해주다가 다행히 지금 추세까지 전환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급성장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듣고 싶은데 시간이 없네요. 네. 자, 지금 이 종목은 저희가 유튜브 팍스TV 히든 통신망에 컨텐츠 업로드 되어 있으니까 꼭 확인해 보시고요. 더보기란에 있는 란 클릭해 주시면 무료 공략주 받아보실 수 있는 채널까지 꼭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이은복 전문가님과 함께 해봤고요.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금요일 다시 찾아올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